왕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왕이에요. 그래서 통상 10년, 20년, 30년, 오래 하는 사람은 40년, 50년도 합니다. 그런데 이 신라 말기에는 임금이 7.5년, 그것도요 거의 비명에 죽었어요.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왕이 됐어도 밑에 귀족들이, 왕족이 자기가 힘을 길러가지고 공격을 해서 왕을 죽인 겁니다. 그래서 평균 기간이 7.5년밖에 안 된다. 이것이 바로 신라 말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생각을 해보세요. 그렇게 항상 전쟁으로 서로 무력 다툼을 하면서 왕위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백성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치겠습니까? 그래서 신라하대 150년 동안은 20왕이 교체됐지만 그 시기는 또 농민 전쟁의 시대예요. 농민들이 못 살겠다.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각지에서 많은 반란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. 이런 시절에 도저히 통일신라를 믿고 있을 수는 없겠다. 그래서 각 지방에서는 뜻 있는 사람들이 백성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갖다가 새로이 바꾸겠다 해서 일어납니다.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그래요. 호족. 그런데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각 지방에서 일어났으니까 흔히 거기다가 지방호족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래서 신라 말기에 지방호족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가지고 타락한 통일신라에 대항하면서 저마다 다 나라를 창업하고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. 그런데 그 시기에 수많은 호족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뜻을 펴려고 일어났지만 가장 리더십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궁예입니다. 궁예. 우리가 궁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. 궁예는 기록에 의하면은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. 궁예가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이빨이 태어날 때부터 이빨이 있었다고 합니다. 좋은 거예요, 나쁜 거예요? 뭐 좋을 수도 있고 특이하니까 나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태어나는 날 이빨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붕을 보니까 지붕에서 아주 안 좋은 기운이 서렸다. 안 좋은 기운이 뭘까요?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해서 뭐 어두컴컴하거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광채 좋은 빛이라기보다는 어두컴컴한 게 아마 서렸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옛날에 하늘을 관찰하는 관리가 왕에게 고합니다. 이 사람은 나중에 일을 저지를 사람이니 죽여야 되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죽이러 갔어요. 죽이러 갔는데 이제 궁예를 갖다 보살피던 그 여자 종이 살리려고 이제 왕족이었으니까 집이 좀 높아가지고 밖으로 던졌습니다. 그래서 내려오다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눈이 하나 애꾸가 됐다. 현재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고아처럼 돼 있으니까 살 수가 없었겠죠. 그래서 절에 들어갔습니다. 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스님이 됐는데 스님이 됐다가 아까 말한 호족들 전국에서 일어난 나름대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무리 틈에 끼어가지고 같이 휩쓸려 다니는데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군사도 잘 다루고 나름대로 지략도 있다 보니까 점점 우두머리가 돼요. 우두머리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국가까지 건설하게 된다. 그래서 지금의 이 개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제 개성입니다. 개성. 이 송악, 개경, 개성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송악지방, 개성지방에다가 수도를 세우고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다 그래가지고 후고구려를 갖다가 세우는 거죠. 근데 이 궁예가 나름대로 능력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뭐 그 기록에 보면은 이제 침식을 같이 했다고 그래요. 병사들하고 침식도 같이 하고, 그러니까 침식을 같이 했다는 건 뭐냐면 같이 누워 자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래서 이제 동조를 얻었지만 출생서부터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. 애꾸까지 됐잖아요. 그래서 신라에 대한 원한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신라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후고구려 와가지고 여기는 더 좋은 세상이 있나 보다. 그래가지고 후고구려 오면은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다 죽였다는 거예요. 해가지고 여기에서 바로
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여러분도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번에 뭐 선거철이 되거나 막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불만도 얘기하고 문제점도 얘기합니다. 여러분 이게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. 영웅이 있지만 진정한 영웅을 갖다가 우리가 찾으려면은 비판하는 거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궁예는 나름대로 능력에서 사람을 모았지만 이게 대안이 좀 부족했어요. 그래서 이 시대를 갖다가 바꿀 만한 대안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라를 갖다가 부숴버려야 되겠다. 그래서 신라에서 오는 사람을 받아주지 않고 죽였다 이겁니다. 해가지고. 그런데다가 나름대로 이 정치를 갖다가 제도적으로 잘 유지했다기보다는 너무 종교에 의지했어요. 그래서 불교를 믿으면서 자기가 부처다. 내가 부처다. 이래가지고 나는 부처요. 자기의 부인, 자기 아들, 딸은 보살이다.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부처해서 물론 불교에 의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마치 자기가 불교의 부처님이다. 그래가지고 우리 유명한 일화 중에 이 불교의 이 권위를 빌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처처럼 아주 영험하다. 그래가지고 독심술이 있다. 또 그런 일화를. 내가 부처처럼 영험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. 독심술이에요. 내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. 이래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정치를 했다 이겁니다. 독심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? 사례에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. 예를 들면은 어느 신하가 있어요. 신하한테 묻습니다. 너 나한테 반역할 마음을 품었지? 이 질문을 하면 사실 이 사람은 무조건 죽어야 돼. 왜 죽어야 되느냐? 궁예가 독심술이 있다고 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닙니다. 저는 반역할 마음을 안 품었습니다. 이러면은 그러면 내가 독심술이 없단 말이냐? 그래서 죽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죽을까 봐 예, 제가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. 그러면 이런 나쁜 놈 반역할 마음을 품다니 그래서 죽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까 질문을 받으면 죽는 거예요. 처음에는 공포정치로 인해 가지고 그걸 갖다 벌벌 떠면서 지키는 거죠. 심지어는 부인도 죽입니다. 부인한테 물어요. 왕비한테. 너 다른 남자를 좋아하지? 그럼 왕비는 이게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. 아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독심술이 틀린 것이요. 그렇다 그러면은 너 정말 남의 남자를 좋아했냐? 그거 실제로 죽입니다.